안녕하십니까? 월드뷰 TV의 김승욱입니다. 우리가 벌써 오래전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요즘 소셜 네트워크 시대라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사실 하루도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게 오늘의 현실이 됐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스마트폰에 의지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 간의 관계를 맺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또는 소셜 네트워크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가, 이러한 얘기를 오늘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안종배 회장님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메타버스 포럼 공동회장을 하시고 또 크린 콘텐츠 국민운동본부 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미래학회 산하의 미래창의 캠퍼스 이사장도 맡고 계시면서 한세대학교에서 미디어 영상학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쁜 자리에 안종배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 교수님 바쁜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거대 담론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미래학회 포럼의 회장도 하고 계시니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 기존의 4차 산업혁명이 왔다는 얘기는 벌써 10여 년 전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당겨진 것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요?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은 한 2016년 정도부터 화두가 됐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면서 이게 지금 단순한 전염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어떤 그 문명적인 변화가 오고 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문명적인 대변혁이 일어나는데 그 변혁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그동안에 그 초지능, 초연결, 그 초실감 사회를 구현을 해서 그야말로 언제 어디서나 서로가 소통하고 또 다양한 서비스가 주어지는, 그리고 지능화된 서비스가 되는 그런 사회.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가속화된다는 거죠. 그 원동력이 이제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이 그것을 강화시켜주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의 모든 곳에 접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연스럽게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 가치가 새로운 형식으로 이제 바뀌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좀 물질 중심, 그리고 속도 중심, 성장 중심, 이런 어떤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뒀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는 따뜻한 공동체감, 또 사람들의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상황을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따뜻한 인성과 그런 가치와 영성을 추구하는 가치관적인 변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차 혁명은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 모든 곳에서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의 가치관들이 인성과 영성을 추구하는 관점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4차 산업혁명의 이 여러 가지 기술 혁신을 한 대로 모으는 걸 그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컬렉션 하는 거고,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SNS상에서 대화를 하고 이러는 것도 데이터의 창출과 유통,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셜 네트워크와 관련된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화돼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빅데이터는 그 전체를 움직이는 하나의 그 원천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세상이 변한다기보다도 그 원천 자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편리하게 또 다양하게 가공하고 그런데, 그런 원천 자료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미디어죠. 최근에는 이제 그 미디어들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소셜 미디어로 바뀌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과 소위 메타버스라고 하는 스마트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사람들의 어떤 그 관계 형성을 더 원활하게 하고 맞춤형으로 해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언택트라 하더라도 현존감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어떤 새로운 형식으로 소셜미디어가 발전하고 진화하다 보니까 더욱더 사람들은 몰입하게 되고 한번 빠지게 되면은 심한 경우는 중독 증세도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미디어가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 속에서 모든 영역에 침투가 되면서 우리 삶의 곳곳에서 영향을 미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소셜미디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이버 폭력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익명성 때문에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막 욕도 하고, 그래서 이 사이버 폭력이 아주 심한 것 같은데, 뭐 연예인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학교에도 사이버 폭력 형태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글도 주시고 하셨는데 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일단은 뭐 사이버 폭력 분야는 점점 뭐 사회적인 그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거의 뭐 4명 중에 1명 정도는 이미 사이버 폭력을 당한 적도 있고, 심지어 본인도 자기도 모르게 사이버 폭력에 가담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폭력이라는 게 뭐 노골적으로 뭐 욕을 하고 심하면은 사이버 성폭력까지도 되고 왕따를 시키고 뭐 이런 정도도 있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툭툭 던진 그런 말 한마디들이 상대방한테는 엄청난 상처가 돼서 평생 그로 인해서 심한 우울증을 겪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로도 일어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 많이 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각성도 알리고, 또 한편에서는 법적인 대응도 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문제의식과 함께 우리 사회에 좋은 것을 자꾸만 발견해 가지고 우리가 좋은 컨텐츠를 보더라도 저 자신도 보고 타인들에게도 알리기도 하고, 디지털 사이버 세상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 확산되고 서로에게 정말 격려와 칭찬이 흘러넘치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만 유도해 나가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그 악플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요새 선풀 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방이 있는데, 초기에는 어떤 분들이 거기다가 좀 민감한 글들, 그리고 좀 비판적인 글을 여러 사람 있는 데다가 글을 써요. 그리고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이제 그런 걸 하면 상처를 받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목욕당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 관계가 아주 어려워지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데 농담 비슷하게 한 것도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SNS 시대의 그 예절이랄까, 요령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SNS,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의 방법, 또 이런 내용들이 상처를 주기 때문에 서로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그 SNS 십기명을 만들어서 배포한 적도 있는데, 다양한 운동을 통해서 정화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 말한 내용들이 물이 자꾸만 흘러 넘치도록 하는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점점 더 오물이 생기는 거죠. 그 십계명 얘기가 나왔으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그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서로 칭찬하는 댓글도 보내자. 의도적으로 하자는 거죠.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최대한 하지 말도록 하자. 그리고 또 SNS를 사용하는 시간도 하루에 그 스스로가 정해서 자율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좀 자제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포함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프린 컨텐츠 운동, 뭐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가 이제 교수님을 처음 만난 게 벌써 한 10여 년 넘었는데, 15년 다 됐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기동 미디어 아카데미 하면서 서로 같이 의논도 하고 그때 크린 컨텐츠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그런 크린 컨텐츠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2000년 들어오면서 인터넷이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다음 단계인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들이 소통하는 상태가 되면서, 결국은 이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이 미디어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파급됐죠. 근데 그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자살도 하고 뭐 그런 게 많았죠. 그 2008년에 이 미디어와 문화와 콘텐츠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자. 그래서 SNS 소셜미디어 안에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과 이 감동을 주면서 선한 방향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동을 하자.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컨텐츠에 좋은 내용들을 담도록 노력하자. 하다못해 뭐 댓글을 달더라도 그렇고 또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내용. 그거는 뭐 영화를 포함해서 게임도 그렇고 방송 드라마 콘텐츠 뭐 뉴스를 포함해서 모든 부분에서 정말 좋은 어떤 콘텐츠가 담도록 우리가 미디어에 영향력을 주자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미디어를 앞으로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1인 미디어가 되고 미디어가 일상생활화 되기 때문에 SNS 10계명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그 캠페인을 통해서 미디어를 건강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하고 선도하고 권장하자. 저희들이 이제 매년 그 인성 클린 콘텐츠 UCC 공모전을 합니다.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되고 또 제일 큰 공모전이 돼버렸어요. 국내만 소문이 난 게 아니라 해외까지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디즈니 월드에서 각 나라별로 그 디지털 사회의 가장 아름다운 디지털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캠페인들을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월드 디즈니도 같이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셨네요. 사회에 그 좋은 거를 많이 만들어서 보급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 왜 몸에 좋은 건 입에 쓰다 그러잖아요. 이 선하고 좋은 건 잘 안 퍼지고 자극적이고 전 몸에 나쁜 거는 애들이 좋아해요. 불량식품을 더 좋아해요. 그런 것처럼 인터넷의 세계도 좀 비슷하지 않은가. 그래서 특별히 이런 클린 컨텐츠 운동 같은 게 참 필요한 것 같고. 그런데 저희도 월드뷰에서 참 좋은, 나름대로 선별해서 좋은 컨텐츠를 많이 만드는데 확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뭐 좋은 비결이 없을까요? 정답은 솔직히 다 나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필링이 강화되고 있다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감성 시대가 되고 있는 거죠. 영성이든 뭔가 이게 인성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내면에 있는 예전의 어떤 그 논리보다는 현재는 감성 필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회의 어떤 그 흐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이제 필링을 느끼게끔 만들려면은 두 가지죠. 하나는 재미가 있든지 하나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최고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다 있는 콘텐츠들은 거의 대박이 나는 거고 최소한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감동이라는 것 자체는 재미를 못 느끼지만 내면에서 느끼는 어떤 그 찡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감동을 주는 겁니다. 휴식 콘텐츠는 어떨 때 감동을 받냐면 그 자체가 내가 알지 못했던 인사이트를 줄 때 그때 사람은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 거잖아요. 깨달음을 준다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진정성이 있을 때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드라마라든지 뭐 또 다른 스토리텔링이 있어 거기에서 감동을 받는 그런 것들은 이제 월드뷰하고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또 진정한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월드뷰 입장에서는 이제 감동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화두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취지 콘텐츠를 하는데도 뭐 유튜브든 뭐 뜨는 데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 저런 데가 왜 뜨지 하는 거 있지만은 분명히 거기는 재미가 있던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적으로 수요 공급을 생각할 때 아무리 공급자가 몸에 좋은 거라고 공급하지만 수요자를 고려해가지고 재미가 있든지 감동이 있든지 약으로 치면 몸에 좋은 약을 맛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군요.